쉬지 않고 이어서 주여 주역은 석배하고 하는 중이죠. 이게 이제 주역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주역을 하나의 점치는 쪽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제외하고는 점치는 쪽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 석괴를 보면은 석괴는 상경은 천지와 수화를 물과 불 천지 수화 안에서 모든 존재가 생성되어지는 자연 질서를 위주로 말씀을 했다. 그렇지만 그 만물 중에는 인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인물의 생장의 생장의 원리를 말씀한 그 부분이 바로 상경의 순서다. 400 그러니까 주역책 435쪽에 이제 그 앞에는 430쪽에 석괴편이라고 붙여주시고 석괴편에서 30번째 2궤까지의 말씀을 상경이라고 하는데 상경에는 궤 순서를 설명하면서 핵심이 되는 부분에서 길도자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길도자를 표현한 것은 말하자면 주역의 상경의 원리다. 길도자는 원리라고 하는, 우리 현대말로 하면 원리라고 하는 말로 이제 바꿔 말할 수 있는데, 그 원리가 되는 부분, 그 원리가 되는 부분을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도라고 했다. 그러면 천도하면 하늘의 시간운행 원리고, 지도하면은 땅의 공간의 만물 생육 원리다. 원리라는 그러한 법칙성, 원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도하면 사람의 살아가는 도리, 사람 살아가는 원리, 이렇게 해서 도자는 원리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역은 점치는 책이 아니라 그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오늘 지금 설명드리는 상경의 길도자가 하나, 궤 중에서 하나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하경의 길도자가 3개 궤에 길도자를 붙였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상경은 천지 만물에서 건곤으로 시작을 했어요. 건곤으로 시작을 해서 바로 이어서 조금 분몽궤 지나고서 바로 수송궤로 넘어가면서 수송궤, 숫궤에서
건곤, 등몽, 수송, 사비 이렇게 나가는데 네 번째를 지나서 다섯 번째 꾀인 숙꾀에 음식지도라고 하는 말을 표현해요. 431쪽에 두 번째 문장에 두 번째 줄에 수자는 음식지도야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64개 중에 도자를 붙인 것이 4개가 있는데 왜 도자를 붙였느냐, 이것은 하나의 그러한 원리를 말하는 것이, 원리를 중시한 부분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주역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역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바로 음식지도라고 하면은 먹는 일이라, 먹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또는 어떤 먹고 살아야 되는 하나의 생물학적인다고 한다면 거기다 도자를 붙일 의미가 없어져요. 다른 모든 동물들이 먹고 지내는, 먹고 사는데, 근데 그것은 하나의 생장에 필요한 하나의 자연 원리이고 근본 원리이기 때문에 보다 음식을 통해서 음식의 도라고 하는 진리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위주로 해서 얘기한 거지만, 그럼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건곤과 수화괴가 답리괴죠. 29번째, 35번째. 수화괴, 건곤괴와 수화괴 안에서, 물불 안에서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생존하는 거예요. 생존. 근데 생존하는 데는 생성을 하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생성. 그래서 인간의 생성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생성은 뭘 해야 돼? 먹어야 돼. 근데 먹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생물학적 본능의 이치보다도 더 근본적인 하나의 생명의 근원적 원리를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이건 음식지도라고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생성의 진리는 바로 음식지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지도인 수천 숙궤를 수라고 음식지도라고 이렇게 규명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자연 질서로서의 상편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하편은 인간이 자연 질서 속에서 인간이 하늘의 일을 대신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천공을 인기대지라. 그건 서경에 나옵니다만 하늘의 역사를, 천지의 역사를 인간이 대신하는 거예요. 완성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주역은 천지인 참제지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천지를 중심으로 한 천지 수화를 통해서 만물이 생성하는 상편은 그건 천지지도를 위주로 한 거고요. 그러면 하편 31번째 꾀인 함꾀, 32번째 꾀인 함꾀, 함황꾀에서부터 63, 64 기재미제까지의 그러한 배의 순서 속에서는 무슨 원도가 있느냐? 인도가 있어요. 인도. 천지지도를 상경에 위주로 했다면 하경은 인도가 위주가 되는데, 그래서 인도가 위주이기 때문에 소남소녀로 이루어진 함꾀와 장남장녀로 이루어진 항 비슷하네요. 하가 비슷해서 함항, 함항
쾌가 말하자면 주축이 되어서 역사가 인류 역사가 그리고 생명의 질서가 영원히 한 사이클이 지나지만 기재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하나의 진리이기 때문에 미제로 끊을 뜻을 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인도에는 그럼 뭐가 있냐? 인도를 점을 치는 거라고 하면은 도자가 들어있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경에는 4개 꾀의 도자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교를 우리가 뭐라 해요? 수심제가 치고 평천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경에는 수심제가 치고 평천하의 3단계의 인도의 원리를 차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가 들어있는 괴가 하경에 3이 있어요. 그럼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도가 뭐냐면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다른 동물과 다른 게 뭐가 중요해요? 부부라고 하는 인격체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그 사회의 기본 세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만났다 내일 헤어진다거나 또 좋으면 그냥 만났다 싫으면 헤어지고 안 되면 나는 이게 부모가 자식을 죽였다 소리는 내가 하여튼 내 역사는 한 80여 년밖에 안 되지만 처음이에요. 처음 듣는 일. 왕실에서는 들어있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그건 하나의 왕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도세자가 사실은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나중에 후회를 했는데 이거는 총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정신병자도 아니라며. 그래서 자식이부라는 놈이 그건 나와 있어요. 주역에도 자식의 아버지를 죽인 경우도 있다. 그때는 죽인다 하는 것은 시해할 때 죽인다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일 때는 시자를 써요. 그래서 시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이부라고 해요. 자식의 아버의 부모를 죽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참 많은 도덕적인 어떤 교육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도리를 교육하지 못한 그래서 비일조일섭지고라 이렇게 나와 있죠. 비일조일섭지고라 소윤회자 정의다. 신식이군하고 자식이고 비일조일섭지고라.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이거는 참 이제 마스터라고 보통 마스터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지금 생각하니까 이 부부지도 때문에 부부지도가 깨져서 이루어진 거다. 부부지도가 만약에 부부의 어떤 필부의 부부들이 헤어질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부부의 도는 그건 교변 섞게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만났다 헤어지고 동물이나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동물의 짝짓기처럼 그냥 오늘 만났다 내일 헤어지고 그러한 부부간의 이거는 부부지 돌아가는 말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남녀의 그냥 교합이죠. 적어도 인도를 얘기하려면, 사람 살아가는 도리를 얘기하려면 가장 근본적인 게 부부가 가정의 축으로서 그건 영원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 죽어도 부부는 부부야. 왜?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손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헤어질 수가 없는 게 부부지도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인도를 얘기한 하경에 제일 처음에 부부지도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이거예요. 435쪽의 하편에 유천지연후에 하면서 유만물 유남녀연후에 이 남녀까지는 자연적인 하나의 인간의 남녀예요. 암수로 얘기되어지는 음양에 있는 차원이라면, 그 다음에 부부부터는 이건 하나의 인도적 차원, 인간의 도리적 차원. 그래서 부부가 있으면 후에야 뭐가 있어요? 부모 자식 부자관계가 나오고, 부자관계가 있은 후에야 그 다음에 나라 분신관계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분신관계가 있은 후에 뭐 다른 예의가 다 상하 질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요 일반적인 유교의 개념으로서 얘기하면 수신, 제가, 치국, 형찬화의 논리야. 근데 여기 수신은 사실은 부부지도를 통해서 그 부부지도가 수신의 첫째 항목이에요. 그래서 유교를 오해한 사람들은 부부 유별하니까 차별이 있는 것이, 그건 차별이 아니라 분별이에요. 분별. 이 부부하고 저 부부하고 분별이 있어야지. 분별 없으면 그건 기본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 부부가 저 부부가 막 그냥 뒤섞여 있다면 그게 되겠어요? 그게 분별이에요. 분별이 있습니다. 있음이라고 하는 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무조항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요, 근본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전혀 잘못된 해석이다. 부자 유친, 부자는 친한 것이 처음부터 선천적으로 친하지 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인 약속이에요. 약속을 위주로 하는 문화는 법치 문화예요. 천륜인데 천륜은 업동을 만들어서 있자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 친합시다, 친하자 이래서 친한 게 아니다 이런. 원래부터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것. 그래서 이 시글자는 존재의 법칙으로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해석을 부자 유친, 부부 유별, 그거를 있어야 된다라고 해석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 이거예요. 있어야 되는 건 없는 것을 만들어서 있어야 되는 것까지 포함하세요. 잃어버렸으니까 있어야 되겠다, 찾아서 있어야 되겠다 하는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본래 해석은 원래부터 있는 것이에요. 존재의 법칙이요. 존재의 부모 자식 간에 존재하는 존재의 법칙은 친함이 있는 것, 본래부터 있는 것이에요. 있어야 되자, 친합시다. 그렇게 해서 가져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근원적으로 군신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논리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게 이제 부부지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부유별이라고 하는 말도
분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부부지도에 분별이 있는 것. 그건 현재형이에요. 언제나 현재. 없었으니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는 없었으니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문명이 성립되는 조건으로서 부부지도가 영원한 진리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지도라고 해요. 이게 수신과 제가의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부부지도예요. 그러면 제가의 순서가 뭐냐? 이게 가도예요. 가도. 그게 430, 이게 부부지도는 함께 31번째 첫 번째 꾀를 얘기한 것이고, 그것은 누가 모델이냐? 장남장녀인 성인이 모델이기 때문에 성인꾀를 바로 함께 다음에 함께를 놓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수신제가의 수신이라고 한다면 수신제가죠, 사실. 그러면 제가를 통해서 뭐예요? 치부평천하의 도리를 말하는 것은 뭐냐? 이건 사회윤리예요. 그러니까 제가의 도리가 뭐냐? 이게 가인지도다, 가도다 이런. 436쪽의 마지막 줄에 가도, 다른 데는 교자를 붙이지 않았는데 부부지도 그다음에 가도. 수지 가인하고 그러니까 가인이 사실은 누구냐면 집에 있는 말하자면 아내 집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집사람. 집에 사람이 집을 지키고 있는 안주인이 없으면 가도가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 가도가 이제 가인께 다음에다 붙여서 가도라고 하는 말을 붙인 것이죠. 이것이 제가까지라고 한다면 치부평천하는 뭐예요? 사회윤리예요. 사회윤리는 부궁의 논리로서 1627, 3849가 이렇게 갈라져서 낙서로 갈라지는, 낙서로 성장하는. 그래서 낙서는 몇 개냐면 아홉으로 되어 있어요. 낙서. 그 아홉의 사회관계 윤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 아홉의 그 도리를 438쪽의 두 번째 문장에 도자가 붙은 뭐예요? 정도라고 해요. 정자라는 게 수통정이에요. 그러니까 감중년, 감꾀에다가 손하절인 풍, 바람. 그래서 수통정꾀예요. 곤정협정, 38번째인가요? 38번째 맞나요? 50번 넘어가야지. 합공정. 53번. 50을 합공정. 50번. 풍정께는 50번째. 46, 47, 48, 49, 50. 48. 수풍정은 48. 50번째. 그러니까
이 정괴는 사실은 우물은 물이 새로운 물이 계속 솟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연 질서로서는 우물정자의 정괴인데 요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9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9칸. 구궁 낙서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가 5가 되고 일부 북쪽이 1, 남쪽이 9, 동쪽에 3, 서쪽에 7, 1937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네 구층이 해서 9개 칸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묘한 왜 우물정자에다가 길도자를 넣었을까? 바로 이게 낙서울 후천의 그러니까 사회윤리로서의 제가 치국평천의 원리는 바로 낙서의 원리예요. 그 낙서의 원리를 가지고 치국평천의 진리를 전달해 준 분이 바로 서경에 나오는 기자가 무왕에게 치도를 이렇게 해준 치도를 얘기해준 뭐예요? 홍범구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홍범구주가 바로 우물정자의 원리입니다. 그 홍범구주가 사회윤리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오복육극으로 결론을 맺었어요. 오복육극. 오복 잘 다스려지면 오복을 누릴 것이고 잘못되면 6가지의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1조에서부터 9조까지 9가지 범주라고 하는 말이 카테고리라는 말도 사실 여기서 나왔어요. 홍범의 범, 구주의 주, 그래서 범주라고 하는 카테고리인데 카테고리라는 말이 그 기자의 홍범구주에서 나왔어요. 기자는 은나라 말이고 무왕은 주나라 촉이죠. 그러니까 은말 주초에서 진리를 전달한 역할을 한 분이 바로 기자예요. 주나라는 문왕무왕 주공까지 3부자가 도통에 15서민에 들어가지만 무왕은 실질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주공만 못한 거예요. 나라를 그야말로 무왕은 문왕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말하자면 군사적으로나 이러한 데로 이렇게 일정한 궤도로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무왕이 실질적으로 전쟁이나 하고 학문적으로는 못한 거예요. 학문할 여가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공이 더 그 무왕의 동생인 주공이 사실은 6.25의 도통을 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도통을 진리를 전달한 그 자리가 바로 홍범구주다. 그것이 내용이 그것이고 홍범구주고 홍범구주를 전달하는 것은 기자가 은말의 기자가 조국은 멸망해도 진리는 단절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큰 마음을 가지고 후세에 비록 적국인 주나라가 적국이죠. 은나라를 멸망했으니까 적국인 왕에게 그걸 전달하는 그게 바로 도통의 위대한 하나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것을 내용을 서경에서 전해주는 것, 서경에 전해주는 그것이 바로 구주예요. 구주는 바로 이렇게 모양이 샘정자 8칸. 그래서 정도라고 하는 말은 그냥 정괴의 수품 정괴의
그 하나의 괴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유교에 있어서의 진리성을 말한 중요한 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자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질서와 인류의 문명의 그 질서를 밝혀놓은 것이 바로 주역이다. 점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만 봐도 우선 알아요. 도자가 붙은 거. 서구에서 도자가 붙은 것이 몇 개? 4개다. 수천 수교의 음식지도, 그 다음에 획산 함교의 부부지도, 그 다음에 풍화 가인교의 가도, 그 다음에 수풍정교의 정도. 이것이 도자가 4개의 글을 도자를 붙임으로 해서 주역은 유교의 수신제가 시국평천하에 유교의 진리를 본다. 이러한 고하경,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정도 부부지도를 할 차례, 부부지도 다음에 이제 항괴, 은괴, 그 다음에 이제 진괴 이렇게 나가야 될 판인데, 한 시간만 하라는 그런 지상명령을 받은 거고, 이 부부지도 요것만, 요 한 줄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역의 논리로 말하면 종직유시 천행이니까 종시의 논리니까 종이 곧 다음 시간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종시의 종점에 부부지도는 오래 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부지도라고 하는 말은 나오고 괴 이름은 빠져 있잖아요. 괴 이름은 빠져 있어. 빠져 있고 다음에 수지 항, 바로 항으로 연결될 거예요. 그러면 부부지도라고 하는 그 부부지도의 괴는 뭔 괴냐? 바로 31번째 함괴를 말하는 것은 우리는 자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뭐 이혼도 하고 어떻게 헤어짐도 하고 부부간에 실제적인 부부 생활에 뭐 영원히 가는 사람은 없을 수 또 실제 없죠. 근데 부부지도는 영원한 것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원한 것이다 이런 얘기. 그게 인류 문명이 바로 그렇지 않은 인류 문명이 동물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약육강식하고 뭐 킴선님이 뭐 여러 여자 거느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동물 세상이었다면 인간 사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부의 원리의 윤리는 오래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다. 그게 부부지도다. 그것을 상징한 괴가 함괴다. 함괴는 합할합자 옆에다가 참과자 쓴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합할합자. 이걸 합할합자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방향을 좀 틀어놓은 것이 거기에다가 그 연장선상에다가 참과자를 썼어요. 이게 함자. 이게 한 식구라는 얘기예요.
입이 몇 개든 간에 입이 하나로 통일되어진 것이 합한 거예요. 합할 합자 또 있잖아요. 합동. 동자도 한일 밑에다 있고 입은 하나의 입이다. 이거 같은 입이다. 이런 얘기. 여러 사람이 있든 간에 한 식구다 말이죠. 한 식구가 사방에 꽉 갇혀 있는 데 있으면 이건 같은 것이고, 한쪽이 터져 있는 요거는 합자는 이렇게 이제 한쪽이 터진 거니까, 한쪽을 터진 걸 이렇게 한 거니까, 한쪽이 터져서 한 식구인 거는 합한 상태다. 그래서 합동의 합은 합한 상태라면 동은 아예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합동이라는 뭐 기약이나 이런 데서 합동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바로 그거를 비유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은 합한 상태를 이건 뭐냐면 전쟁 문화에서 온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창을 들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지키냐면 이 합해진 상태를 지킨다는 뜻이에요. 지키면 오래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함께라는 다 함자인데, 이거는 부부지도로서의 말하자면 아내와 남편이 합쳐진 거다. 그래서 함께고 얘기를 한 거죠. 불가의 불구예요. 불가의 불. 불가의 불은 불가불이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중부정이에요. 오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함께로 이어져요. 함께가 바로 이제 말하자면 장남장녀괴, 뇌통함괴. 인류의 장남장녀가 성인이에요. 인류 문화사에서 맏아들, 큰아들, 큰딸로 태어났던 것, 다시 말하면 선천의 성인이에요. 집안의 부모 대신에 장남장녀가 이제 말하자면 주인인 것처럼, 그것이 이제 먼저 집안을 일으켜서 집안을 이렇게 내려가오듯이 장남장녀가 인류의 스승이요, 그 성인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건 소남소녀의 꾀로 이루어진 택산합계. 소남소녀. 그러니까 인류의 소남소녀는 바로 후천의 군자들. 그 주역을 볼 때는 후천 군자, 선천의 장남장녀는 성인이 이끌어온 거기 때문에 장남장녀가 인류 문명을 이끌어온. 그 다음에 소남소녀는 그 후천의. 그래서 이 함께의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장남장녀의 가르침이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다음에 함께를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부부지도는 성인지도를 모델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죠. 함이라고 하는 건 오래가기 때문에 오래가는 것을 모든 것이 오래만 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도망칠 군자, 도망간 군자를 해서 세 번째 괴는 현산 동괴로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뭐 학기제나 이